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천문학과 교수 김건희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일반 물리학 및 실험 2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교수님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동영상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하게 되었으니까 자주 만나게 될 텐데 친근하게 잘 지내도록 합시다. 맨 먼저 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이번 학기 동안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제일 처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칠판에 이번 학기 동안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목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들과 그 단원들에서 무엇을 배울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배울 것은 전기력과 전기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전하라는 개념은 초중고 때 배웠던 개념입니다만 그 전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도입하면서 그 다음에 쿨롱의 법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쿨롱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봤던 법칙이죠. 그래서 두 개의 점전하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힘을 주고받느냐 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파악해서 법칙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쿨롱입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두 개의 전하가 서로 힘을 주고받는데 여러분들 거시기에서 여러분이 친구하고 힘을 주고받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손을 몸에다 갖다 대야지만 힘을 주고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접촉 상태에서만 힘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두 개의 점전하는 서로 맞닿아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도 힘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바로 쿨롱의 법칙에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서로 떨어져 있는데도 어떻게 원격 상태에서 힘을 주고받느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패러데이라는 인물이 도입한 개념이 바로 전기장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에 대한 개념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수학자 가우스가 등장하네요. 가우스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가 전기장과 전하량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우스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대학 과정에서 특별히 배우는 것이 가우스의 법칙이기 때문에 가우스의 법칙을 좀 자세하게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전지가 있으면 1.5V 전압을 갖게 하는 전지다, 이런 것을 배우죠. 그 개념이 바로 전위인데 전위라는 건 또 무엇이냐? 그래서 전하, 쿨롱의 법칙에서 나타나는 전기력, 전기장,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전위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봤겠죠. 축전기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전기를,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가 나중에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로 축전기에다가 전하를 모아두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물통에 물이 담겨 있으면은 몇 리터를 채워 놓고 있느냐라는 개념이 있듯이 축전기가 전하를 채워 놓을 수 있는 양을 가리켜서 전기 용량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축전기의 개념과 전기 용량이라는 개념을 또 연결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우리가 배울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할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부터 배웠던 것이 바로 건전지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연결하죠? 꼬마 전구를 연결해서, 그렇죠? 직류 회로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바로 전류와 저항의 개념을 배우고 오음의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와 저항이 어떤 관계를 이루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음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는 직렬로 저항을 연결했을 때, 병렬로 연결했을 때 그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떤 전류를 어떻게 흘리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세 번째로 배울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칙이 바로 키르히호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르히호프의 법칙이 바로 직류회로에서 배우는 마지막 개념이 되겠고요. 자, 앞단원에서는 우리가 정전기장이라고 해서 전기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요. 전기하고 자기가 별개의 개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력과 자기장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기력과 자기장이라는 것이 별거 없죠. 여러분들 막대 자석을 가지고 철가루를 갖다가 대서
가루를 붙인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석이 보여주는 그 힘이 과연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전기장에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장이라는 것도 개념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막대 자석이 있는데 멀리 있는 철가루가 끌려와서 달라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 하는 개념을 똑같이 패러데이가 장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데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정전기학에서 전하들 간의 힘을 보여주는 쿨롱의 법칙하고 딱 대별되게 비오와 사바르라는 사람이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힘을 가하는지를 보여주는 힘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비오-사바르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앙페르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전기장에서 가우스가 만든 가우스의 법칙에 대별되는 것이 바로 자기장에 대한 앙페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앙페르 법칙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전선이 아니라 원기둥에다가 우리가 전선을 막 감으면 솔레노이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자기장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또 특별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것은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좀 전에 패러데이가 자기장과 전기장의 개념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패러데이는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실험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가 알아낸 전자기 유도라는 개념을 그 다음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가 알아낸 것은 무엇이냐? 전류를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전자기 유도의 법칙이 무엇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바로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패러데이의 큰 업적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는 바로 이 전자기 유도 법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하고 연결되는 또 다른 법칙이 렌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면 어떤 전기를 생산하느냐?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직류가 아니라 교류죠. 그래서 우리는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연결하면 60Hz의 진동수를 갖는 교류를 이용해서 많은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교류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교류를 배우고 나면 직류회로에 대비해서 교류회로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류회로는 도대체 직류회로하고 어떤 차이점을 갖느냐 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울 것은 전자기파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휴대전화 사용하시죠? 예,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우리가 전화를 할 수 있는 건 전자기파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기파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바로 패러데이와 대비되는 또 다른 유명한 실험 물리학자 패러데이와 대별되는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이 변위 전류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서 앞에서 배웠던 앙페르의 법칙을 수정을 합니다. 앙페르의 법칙을 수정하게 되면 등장하는 방정식이 바로 맥스웰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을 이해하면 우리가 전자기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결국 맥스웰의 업적이 지금 여러분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덕택에 여러분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전화통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전자기파에 대해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빛의 성질입니다.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빛의 성질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반사와 굴절
얼굴이라는 것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사에 대한 개념을 알고요. 그 다음에 굴절은 렌즈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 안경을 끼고, 그죠? 컨택트 렌즈를 끼고 시야를 확보하죠. 그게 바로 굴절,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한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은 이제 회절과 간섭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파동이 다 회절 현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이 있는데 담벼락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담이 있으면 담 저쪽에 있는 사람과 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어떻게 하죠? 담이 분명히 가로막고 있는데, 예, 음파 역시 파동이기 때문에 회절 현상을 이용해서 소리가 담 저 뒤쪽까지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회절 현상은 역시 빛 역시 파동이기 때문에 회절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빛들이 서로 간섭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절과 간섭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에서 쭉 나온 것은 18세기 물리학부터 시작해서 19세기 물리학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양자 물리학. 20세기 초반에 연구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이죠.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룰 여유는 없을 것 같고요. 최소한 이 네 개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흑체복사. 흑체복사는 무엇이 흑체복사냐면, 여러분들 저 멀리 있는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빛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태양은 어떻게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흑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복사를 하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많은 항성들, 별들로부터 여러 종류의 빛을 뿜어내서 지구로 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광전효과입니다. 광전효과는 뭐냐면, 금속이 있는데 금속에다가 빛을 쏘면 흥미롭게도 그 금속으로부터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19세기 물리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19세기 물리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20세기에는 이해할 수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입자의 파동성입니다. 입자의 파동성은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서 다뤘던 것들은 전부 다 뭐였냐면, 전자기파가 등장하고 빛에 대해서 나오면서 빛이 파동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입자라고 배웠던 것이 누구의 영향이냐면, 그 유명한 뉴턴의 영향이죠. 뉴턴은 빛은 알갱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인물들, 호이겐스라던가 영이라던가 이런 인물들이 빛은 파동이라는 것을 주장했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빛은 파동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에 들어오면 조금 전에 말했던 광전효과라던가 이런 것들이 빛은 파동일 뿐만 아니라 입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면 빛은 파동이자 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빛만 그러냐? 우리가 생각했던 입자는 과연 파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빛은 파동이라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입자라는 개념을 가져야지 설명되는 현상들이 있더라. 그러면 입자라고 많이 믿어왔던 물질들은 과연 파동적 특성을 가지지 않을 것이냐라는 의문을 띄웠던 인물이 드브로이인데, 드브로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실험적으로 입자의 파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파동성을 이해하는 것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번 학기를 마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봤겠지만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학기 마지막에 같이 공부를 해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